인플럭스 필터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입니다. 저의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청계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청계천은 백운동천에서 상류가 시작되는 자연 하천이었으나 2005년 복원 후에는 한강의 물을 정화하여 상류에 공급하는 인공하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청계천에 초래되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어류가 폐사하는 등 상류, 중류, 하류 모든 구간에서 수질 및 생태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질 악화의 첫 번째 원인은 수돗물 방류가 상류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본래는 중류에도 지하수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복잡한 도시 조직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루 12만 톤의 수돗물이 상류에서만 집중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류에서는 물이 깨끗하고 하류에서는 물이 상당히 더러워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청계천 전체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류의 단면이고 중류의 단면이고 하류의 단면입니다. 상류는 물이 깨끗하나 지하수가 물이 섞이면 안 되므로 도시에 있으므로 도심지에 있으므로 지하수로 물이 섞이면 안 되므로 하도에 콘크리트가 사설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질이 좋으나 서식처로는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중류 구간은 바로 하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지 않고 하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는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지만 흙 밑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어 있고 상류와 마찬가지로 하류보다는 물이 깨끗하지만 생명의 서식처가 되기에는 부족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류는 가장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수심이 깊고 처음부터 흙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수질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하류 또한 생명의 서식처로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수질 악화의 두 번째 원인은 중류에서의 하수 방류입니다. 시간당 3mm의 강우 시 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수가 청계천에 방류가 됩니다. 즉 상류에서는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되고 강우 시에 중류에서 하수가 방류가 되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돗물 방류 구간은 상류이지만 하수가 방류되는 구간은 중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수질이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하수가 방류되는 순간 수질이 더 급격한 그래프를 띄면서 안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청계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수관의 단면을 나타낸 것인데요. 청계천에 바로 사람들이 걸을 때 보이는 웅벽 아래에는 하수관이 존재합니다. 이 도시들이 옛날 도시이다 보니까 항류식 하수관으로 우수와 하수가 섞여서 청계천 변을 따라서 하수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강우시에 이런 식으로 청계천에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계천의 생태적 한계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 이처럼 청계천은 두 가지 지점에서 생태 환경적 모순을 가지면서 또 그 핵심 지점은 중류인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청계천 중류에는 전 구간에서 유일하게 1960년대 장방향 건축이 나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이 건축 유형이 중류의 건축적 필터로 기능을 하면서 물을 정화한 뒤에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수처리 시설로 전환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계천 중류에서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또한 청계천 중류에서 하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청계천 중류의 대표적인 건축 유형인 장방향 건축을 이용하여 건축적 필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류시설과 장방향 건축의 면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장충단 공원 저류시설은 건축 면적 972m²입니다. 장방향 건축물 중 제가 나중에 사이트로 선정한 곳인데요. 동대문 신발상가 시동의 경우 건축 면적이 940m²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엔 저류시설이 아닌 정류시설과 면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방에는 소형 하수처리 시설이 많은데요.
여수 이목하수 처리 시설은 1,542m 제곱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를 두 동을 합길 시에는 2,100m 제곱으로 충분히 소형하수 처리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루의 장바형 건축물은 필터 건축으로서 입지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계천 중류를 확대해서 나타낸 맵인데요.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장바형 건축물들이 있는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눈 뒤에 사이트 선정을 하였는데, 알겠습니다.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도시 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는 도시 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를 사이트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곳이 저희 사이트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세 가지 단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녹지의 단절입니다. 사이트 변으로는 청계천의 녹지가 끊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조직의 단절입니다. 장바형 건축 자체가 도시 조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도시 조직과 단절을 이루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비집합성인데요. 현재 도매상가의 기능은 잃고 열대어 보급소와 같은 어떤 동물의 거래 현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류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을 불구하고 현재 프로그램은 생태와 정반대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 제안을 방금 말씀드렸던 단절성과 연관지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터와 그리고 청계천을 확장시키는 공간입니다. 청계천이 확장되면서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시 어메니티입니다. 청계천에 어떤 필터 역할을 하는 설비 공간들이 있으면서도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라던가 스파 시설, 그리고 마켓, 상업시설들이 도시의 밀도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인접한 블럭이 밀도가 작은 공간에는 이런 열린 공간이나 갤러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놓고, 대로에 인접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공간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상층부로 수공간을 배치합니다. 이 수공간은 긴 레스를 이용해서 청계천의 스케일과 경험을 상부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수공간 겉으로 청계천을 나란히 걸으면서 쉬는 릴렉스 시설이 배치가 됩니다. 결국 청계천은 수직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 및 인접 부지를 합기 후에 신발 도매상가는 존치하고 나머지 건물은 철거합니다. 두 동으로 이루어진 매스를 5동으로 분절하여 마을 스케일을 회복하고 대로변의 추가적인 매칭을 통해서 저층부의 도시 어메니티를 완성합니다. 이외 프로그램 배치가 진행됩니다. 상층부는 저층에서 정화된 물을 받아 사용하는 실내 수공간 이용성이 됩니다. 실내 수공간 겉으로 청계천을 나란히 걸으면서 쉴 수 있는 릴렉스 시설이 배치가 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램프를 상층부로 올려서 청계천을 수직으로 확장시킵니다. 다음 물의 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면의 하수관이 지하 1층에 있는 저류탱크로 물 관입이 됩니다. 저류탱크는 지하 2층에 있는 SBR식 처리탱크로 물이 이동을 하여서 물의 처리가 1차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이후에 슬러지 보관 탱크와 수직형 고루 처리 시설로 물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정화가 2차적으로 일어난 뒤에 상층부에 있는 정화가 이루어진 물이 상층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청계천에 물이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수공간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수직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직형 정수 처리 시설로 물을 보낸 뒤에 상층부로 실내 수공간으로 물을 보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공간화는 기본적으로 저층부의 설비시설과 도시 어메니티 시설이 설비시설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스파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청계천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릴렉스 시설이 배치가 되고 그 겉으로 목재 루버와 함께 쉴 수 있는 열린 레이어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적인 자연이 상층부로 확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건물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하 1층인데요. 설비 시설들이 쭉 있고 청계천의 하수관을 받아줍니다. 물이 저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청계천의 길이 수평으로 확장이 되어서 청계천이 수평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을 수평으로 확장시킨 후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고 반대편에는 이런 수직적인 설비 시설들이 같이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심 어메니티 시설들인데요. 이런 저층부의 설비 시설들이 보이면서 환경과 관련된 갤러리라던가 마켓 시설들 그리고 스파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들이 매스가 5개로 분절이 되면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건 1, 2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단면적으로 있는 설비 시설과 함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메니티 시설들이 배치가 됩니다. 3층 이상에서는 수공간이 중간중간에 덕체 형태로 관입이 되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순간에 이용할 수 있고 겉에 레이어에서 산책을 하면서 청계천을 바라볼 수 있는 릴렉스 시설들이 배치가 됩니다. 또한 청계천에서 직접적으로 램프를 관입시켜서 이런 열린 레이어로 사람의 동선을 직접 관입시켰습니다. 회색 벽체가 수공간의 벽체를 나타낸 것이고 기존 구조의 수공간 벽체들을 관입시킨 후에 수공간을 형성하고 붉은색이 이제 돌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목재 구조체를 추가시켜서 겉에 레이어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상층부는 열린 레이어를 갈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이러한 옥상과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어떤 목재 루버가 자연과 반투명한 결계를 이루면서 휴식시설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청계천의 필터 역할과 여가 생활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건물로 과거 장마형 건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모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형 건축이 신발 상자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장마형 건축의 프로그램은 완전히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여기 강요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할 때 기본적으로 인면부를 살리고 목재 구조체를 밖으로 돌출시킴으로써 건물의 외관 같은 형태에서 신발 상가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출값이 마이너스 1.3m 40원 쏘니까 스프레드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그냥 나중에 디스플레이가 이와 같은 제약을 영보다 커져 영 위아래로 신체적인 큰 디스플레이가 저쪽에 때문에 사례를 본 적은 없고요. 서울시나 당장 여러 단체에서 중흥에서 전유시설을 꼭 사용을 해야 한다, 정류되는 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은 너무 복잡하고 지하 같은 데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정도만 들어서 진행된 논문이나 그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본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수질 악화의 원인이 동해에서 음수를 방해하는 건데 내 문제제기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 하수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질 조망의 가능성이 없다. 그 정도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와 같이 그 방식을 채택한 프로그램은 거기에도 없을까? 맞습니다. 뭐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반대로 처음에 되게 기대를 좀 결과는 것 같아요. 건축에서 그게 기계실 놓는 거로 해결된 문제인가? 약간 왜냐면 지금 학생자도 있는데 우리가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가 건축가가 해야 될 일인데
엔지니어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약간 전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었나에 대한 질문 패스와 같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이노베이션에 대한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입은 물 속에 푸는 물 위에다 두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밑밖으로 나가면 그럴 거 멀어졌어 이거하고 이게 잠기면 그럴 거야 새로 짓지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저럴 거 새로 짓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 전체 어떤 뭔가 저는 이게 뭘 화내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컨텍스트와 자기의 업무를 어떨 건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앞에 그 주제에 너무나 기대가 컸었는데 건축에 와서 너무 그냥 하고 싶은 건축을 그냥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시 띄우죠. 리노베이션 저기 안에 있는 거. 회색이 비놓고 빨간색이 붙인 거 맞습니다. 빨간색이 붙이는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조금 고민해서 이제 되게 감각 있고 설계도 되게 하고 싶어하고 조사도 되게 잘했는데 사실 건축가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시작점부터 자기 건축까지를 끝까지 밀어줘서 내 건물만 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이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따로 다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 부분인데 그거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긴 알아야 돼서 장소에 대한 아까 내 신발 지역에 이 땅이 갖고 있는 온전한 자연 속이 있지만 이 땅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지역의 관계 속에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이 시설이 그러면 새롭게 도시 인프라 스트럭처로 변화되죠. 도시 인프라 스트럭처와 함께 청계천에 어떤 기회를 줄 거예요? 수질 정화 상승효과를 어떻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 생각하면 이렇게 세부에 설정하신 수천 물 때문에 피해를 냈던 것 같은데 그런 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멋진 텔레라프가 얼마든지 이거 레노베이션 라인에 이걸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공간에 어느 부분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유스럽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어때도 생각하면 되게 이건 바로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서진 부장님 그러면 여기 저희 한 15분 쉬겠습니다. 25분까지.